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었고 강달러가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향후에도 더 좋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우려감이 있었던 뭐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호재성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공매도가 금지될 것인가, 증안 펀드가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뭔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늦게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증안 펀드라고 해서 시장을 이제 부양시키는 그런 자금 투입을 먼저 진행해 줄 것인가, 이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하지 말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증시에 신저가만 무려 110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약 48%가 넘는 그런 종목 숫자가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건데 힘들만도 하죠.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패닉셀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고, 신저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신저가 근처에 있거나 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해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또 알아보면서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뭐 9월이 끝나가면서 이제 3분기 끝나고 월말 끝나고 주말 가까우니까 점점점 시장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주 초반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이 이제 주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주 중후반부터 좀 좋아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장을 개선시켜주지 못한다라면 약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했었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오늘까지 해서 연결됐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올라와지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의 발판을 좀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어제까지 해서 국내 증시 그렇게 막 갑자기 막 갖다 집어 던지고 흔들어대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던 것도 개인들의 패닉세를 더 빨리 부추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패닉세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집어 던지게 하고 시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밑에서 받아먹은 그 물량들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1.8% 넘게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 마감을 한 것보다도 이제 보합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 줬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캔들 패턴 자체가 양봉을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어놓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걱정을 많이 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향후 이런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 연설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 라는 식으로 분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 반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료를 좀 살펴볼게요. 미국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는 영국이 있었다. 네, 영국한테 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즉 BOE가 금리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로 갔다 보시면 되겠죠. 이 영국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를 필요한 만큼 사들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양적 긴축을 일단은 좀 연기하기로 했다. 10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매입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국채를 사들이고 이 긴축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양적 완화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했고 또 지금 위기가 또 오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잔뜩 올려가지고 이제 메마르게 만든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막 쩍쩍 갈라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괜찮죠. 10년물 국채금리,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4%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100베이시스 포인트, 0.1% 되죠. 이게 1% 되죠. 1%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3.92까지 밀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국의 이제 30년물 금리도 5% 돌파하면서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라면은 이 달러의 어떤 강세 국면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4% 돌파했지만 이번에는 3.7%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은 좋습니까? 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만들어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이런 하락 포인트 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금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 원래는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뭐 이제 떨어진다거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채권을 매수해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국채금리와 기준금리를 많이 연동시켜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른 긴축, 급한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국채금리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의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고요. 미국의 금리 동향이 이제 뭐 진정세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뭐 금리를 인상시킨다든지 또는 뭐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 만한 뭐 그런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대책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좀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미국의 금융환경 긴축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연착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수요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규모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나오고 있다. 침체의 징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일단은 철저히 준비를 해라. 뭐 이게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를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다행인 것은 지금 11월에 우리가 원래 금리를 0.75 그 다음에 12월에 0.5 이렇게 올릴 것이라고 점도표를 보고 또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파월이 얘기한 것도 그런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 11월에요. 그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58%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0.5%로 가는 가능성은 42%로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0.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조금 단계를 낮춰가지고 긴축의 어떤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10월 달을 보고 또 12월 달을 보고 뭐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긴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제는 뭐 미국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시장 붕괴가 일어났어, 똑바로 하지 못하겠어 라는 식의 그런 어떤 불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즉에 나와서 막 그렇게 압박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뭐 붕괴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너 이렇게 되면 붕괴돼, 하지마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자, 파월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미리부터 천천히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하게 올리니까 이런 사단을 만들죠.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실기를 하게 되면 이런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원한 반등, 주말까지 쭉 이어진다라면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요. 10월달이 되면은 특이한 어떤 부분들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0월달에 그 만기일 같은 경우도 가장 약한, 네, 그런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고비를 좀 잘 넘기게 된다라면 또다시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힘을 내고 또 하루하루 또 버텨내셔야 되겠죠. 자, 추가 상승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돌진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어떤 버팀목, 상승,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당국의 정부 입장이 좀 발표가 되네요. 공매도를 금지할 것인가, 증한 펀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증시가 2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자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제서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라도 네,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 증시의 어떤 주가 하락에 따라서 당국은 증시 패닉을 막기 위한 카드를 언제 쓸지 고심 중이다. 언제 쓸지 고심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빨리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은 시장에 먼저 던져놓고 나서 얘기해야지. 근데 뭐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민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노력은 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의 재가동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에 이제 발동이 됐었던 사례들이 있어도, 뭐 금융위기 때도 이 증안펀드가 있어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돈을 조성을 해가지고요, 시장에다가 돈을 밀어준다, 즉 유동성의 투입, 증시자금 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때 이제 이 증안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증시 안정을 꾀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랑 같이 해서 던졌단 말이죠. 근데 공매도 금지만 가지고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증안 펀드를 못 썼어요. 못 쓰고 그냥 자금을 조달했다가 그냥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안펀드에는 약 1,200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활용을 해서 이제 증시에다가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연기금이 왜 매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금한테 이제 옛날 같으면 압박이 좀 들어가서 연기금이 매수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의 바닥을 잡히고 좀 반등도 안정화를 좀 찾아갈 텐데, 뭐 어쨌든 뭐 증안펀드라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밑바닥부터 매수를 해주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지금 최후의 보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기사 내용은 거기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뭔가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매도 금지부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공매도 금지해봤자 뭐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매도 금지를 일단 해주면 그래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공매도로 이제 수익이 발생됐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환매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뭐가 일어날까요? 네,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즉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시적인 공매도가 됐든 뭐 연말까지만이라도 공매도 금지가 됐든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한 1년 정도 공매도 금지를 해주든 뭐 6개월을 해주든 일단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가 됐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인데 걔네들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모양이 난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지수 산정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너무 흔들어대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 방식을 좀 제외하고 이렇게 몇몇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내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선물시장의 포지션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개선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공매도라도 일단 금지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공매도 금지나 증한 펀드 정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쓸지 아니면 공매도를 먼저 할 것인지는 검토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가 일단은 쓰기가 쉬울 거예요. 증한펀드는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뒤늦게 뒷북 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지금 뒷북이긴 하죠. 근데 증시 많이 내려가면 공매도 금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욕먹어요. 왜냐면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금지하게 되면 지금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내려와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그럼 야 공매도 금지하니까 올라가지. 봐봐라. 니네 공매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또 더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습니다만 일찍 좀 해야지. 일찍 좀 하지. 제발 좀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일찍 좀 해야 된다는 거. 야, 이거를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라도 얘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패닉셀이 쏟아졌다. 어제 특히 더 그런 게 좀 있었죠. 국내 증시가 신저가만 110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길축 쇼크에 이어서 달러 강세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악재가 나왔다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주가 떨어진 이유를 애플의 악재로 얘기하더라고요. 애플이 이제 뭐 증상 계획 이런 것들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수요 감소에 따른 그런 뭐 경기 침체 아니냐. 근데 애플이 아이폰 수요가 감소했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조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파손 보험이나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폰의 수명을 조금 길게 쓰고 있죠. 뭐 옛날에는 뭐 2년마다 제깍제깍 공짜 폰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쓰다가 파손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보험 사기 같은 느낌이죠. 파손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 폰으로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 싹 그 내부 부품을 수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쓰는 그래서 한 1, 2년 더 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수요가 뭐 신제품 나온다고 제깍제깍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이런 것들이 뭐
애플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부담감이 있고 또 투매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그 부분들이 패닉셀이다. 왜냐면 어제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 특별하게 매도가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받아서 올리는 모양새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동향이 약간 개입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개인들의 패닉셀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 그 물량 쏟아진 거를 밑에서 또 받아가지고 얄밉게 또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놈들이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공매도 때문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크게 이제 주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팔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공매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죠. 그러면 밑에서 이 패닉셀이 나온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공매도 환매와 함께 또 같이 끌고 올라가서 수익이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되는데 당장 보이는 게 너무 무섭죠. 뭐 무섭고 뭐 주변에서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난리 난다 그러고 하니까 안 팔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거의 뭐 지금 신저가만 1,100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뭐 전체 시장의 약 48%고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신저가 말고요. 그냥 하락 중에 있는 거 또 신저가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은 다 하락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왔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별 수 없지 않나 생각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오늘 그래도 반등이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정책적으로 부분들이 좀 좋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 이제 낙폭의 원인을 IT 기업 애플의 뭐 신제품 아이폰 14 뭐 이제 증상계획 철회 뭐 이 이야기 방금 전에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기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애플의 아이폰 수요 둔화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연결된다. 야,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오버했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빅맥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애플의 수요 둔화가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좀 많이 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어떤 그런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뭐 애플 쪽은 뭐 어떻게 친다 치더라도 영국은 지금 이제 이 긴축에 대한 시장 개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이 신용 잔고라든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일 거예요. 이미 많이 털려서 반대 매매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겠는데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로 물량이 털리게 되면 주가가 반등했을 경우에 더 많은 네 패닉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빚내서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식의 매수는요. 어제 뭐 오늘 올라갈 줄 알았으면 어제 떨어졌을 때 많이 살 걸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완벽히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제 2300, 2400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승의 포지션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뭐 이런 패닉셀이 쏟아지면서 투매가 와장창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불안한 심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영국은행의 개입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매도 금지와 증안펀드 무엇을 먼저 쓸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먼저 써.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금융당국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 뭔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패닉셀로 인해서 신저가 종목이 무려 48% 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하락한 종목은 거의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패닉셀과 함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장 밖에 앉아있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일을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변화를 주고 시장이 나빠졌다고 해서 떠나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전반전에서는 돈을 받고 들어가고 후반전부터는 이제 돈을 안 받고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들어가요. 야구 같은 경우도 한 7회쯤 되면 이제 돈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경기는 다 놓쳐요. 결과만 보고 그냥 마지막에 기분만 좀 내고 이렇게 오는 거죠. 요즘엔 다 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은 거 좀 늦게 가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축구 경기는 그래서 야구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지만 축구는 후반전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다지 재미없어요. 감동 별로 없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가봤더니 경기 스코어 보니까 5대0 막 뭐 3대1 막 이렇게 돼 있어. 에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재미없어. 그러고 다시 나오고. 뭐 술 먹으러 가는 거지, 뭐 대부분.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항상 참여 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순간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뭐 후반전에 봐도 되는 거겠지만, 결과만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는 꼭 참여 중에 있어야 됩니다. 매수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험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